장롱면허라고 아세요? 장롱면허. 자격증이 장롱면허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생각보다. 웬만한 친구들 보니까 뭐 중장비 자격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면허, 그 장롱면허처럼. 근데 장롱면허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언젠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순간을 오게 되면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그걸 따는 것들이 저는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. 따는 건 무조건 따는 건 중요해요. 왜냐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거는 내가 내 자기 개발의 끝단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,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와, 내 안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고요. 중장비 하다 보면 전기하다 보면 아, 내 안에 가능성이 이게 있었네. 아, 내가 괜히 그냥 그 인사팀에서 사람 관리나 이런 것들 했네. 아이, 오히려 이것보다 낫겠네. 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이 자격증을 바라보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흔에 신경 쓰지 마세요. 마흔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의 끝단의 자격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이후의 삶에 늘 다 도움이 돼요. 뭐 하나 자기가 자기 지분으로 쌓아놨던 거, 자격증은 자기 지분이잖아요, 100%. 그렇게 자기 지분으로 쌓아놨던 거는 나중에 가서 언젠가 역할을 해요.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내가 100가지를 투자했는데 100가지 투자 중에 99가지는 쓸모가 없어요. 제가 그걸 못해요. 근데 한 가지가 빵 터지잖아요. 그러면 이 99가지가 아무 역할 못하는 것까지 다 상쇄하는 큰 성공을 나한테 가져다 줘요. 자격증도 그런 것 같아요. 다 하다 보면 나한테 빵 터지게 되는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. 그걸 찾기 위한 여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격증 공부하는 것들을 소홀 할 수가 없잖아요. 하세요. 일과 직장에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살아가시지 마시고요.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. 자기 개발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자격증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밥 비려 먹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? 그런 성공률 인생에 보니까 그렇게 많잖아요. 그리고 그런 성공이 다 필요하지도 않아요. 그 중에 하나만 딱 성공하면 나머지 것들 다 상쇄하는 성공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런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이 일단은 내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것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건 딱 하나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. 퇴직 이후에 하는 걸 하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. 좋아하는 거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는데 좋아하는 것들이 성공을 못 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걸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. 가이드라인은 딱 하나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그게 분야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자격증으로서 자기 개발의 끝단의 모습을 할 거라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갖춰야 될 그 가이드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좋아하지 않은 걸 억지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자 그게 성공률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하세요. 한마디로 딱 저는 얘기한다면 창업은 직장에 있을 때 준비하는 겁니다.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창업은 이미 늦은 거예요. 퇴직해가지고 뭐 창업을 찾겠다? 저는 이미 다 늦었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해서 창업하는 사례 중에 성공한 사례 못 봤습니다. 저는 하나도. 그래서 창업은 직장에서 준비하는 겁니다. 성공한 기업들 중에 보면 산하의 벤처를 하다가 분리돼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. 그만큼 회사에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것들이 그만큼의 성공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그렇게 사내 창업 하듯이 해나가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라 그러면 회사에 있을 때 창업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하고서 퇴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퇴직해서 창업을 하겠다? 그 창업은 대개가 다 뭐가 되냐면 생계형 창업밖에 없어요. 기승전 치킨집.
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그런 형식에, 그래서 대부분 다 외식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퇴직 후에 창업하지 말라고 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. 퇴직 후에선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창업을 언제 하느냐? 직장에 있을 때 준비해서 스스로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준비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개발하고 똑같아요. 미리 마흔에 그걸 다 준비해 놓아야지 그 이후에 꽃을 피는 건데, 사람들은 다 괜찮은 종목, 괜찮은 아이템만 있으면 다 성공하겠지 이러면서 창업도 기승전 치킨집에 가서 아주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. 그 창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만만한 게 아니에요.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아, 할 게 없으면 해야지 이런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나아요. 창업했다가는 탐대가 빛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. 그냥 놀면은 자기 혼자만 힘든 거예요. 근데 제가 말한 3대는 부모님, 자녀까지 힘들게 만들어요. 자기 혼자 놀고 있으면 자식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온 집안을 갖다가 풍지박산 만들어버려요. 제 주변에서 퇴직 후에 창업해가지고 삶이 나락으로 가신 분들, 삶이 나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가정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.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. 왜 해체되냐면 치킨집을 하시는데 치킨집 하느라고 힘드니까 가족들 간에 소통도 없어지지. 직원을 뽑아놓으면 뽑아도 그만두니까 어쩔 수 없이 형수가 와서 나와서 하다가 조금 지나면 형수도 이제 힘드니까 애들 와서 좀 도와주고 하다니까. 가족끼리 서로 간에 그냥 짜증만 부려가면서 그렇게 해도 먹고살이 근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창업은 회사에서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창업은 퇴직하는 순간 생각하지 마세요.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요. 창업하지 마라. 저 얘기하고 싶어요.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하지 마라.